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둘러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쿠팡 주주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투자자들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쿠팡에서 내부 인증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증키라는 것은 쉽게 말해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5개월 동안 이 사실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5개월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11월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처음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약 4,500개 계정이 유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규모였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얼마나 컸냐고요? 무려 3,300만 개 계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500개와 3,300만 개. 이 숫자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되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12월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쿠팡의 주가가 5.36%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5%가 넘게 떨어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쿠팡의 시가총액이 약 72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약 3조 8천억 원의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3조 8천억 원. 이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입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2,181억 원 규모의 쿠팡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크게 4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허위 공시입니다. 쿠팡이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해 허위 또는 부실한 정보를 공시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둘째, SEC 공시 의무 위반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 제출하는 정기 공시 문서에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공시 지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후에도 SEC가 요구하는 시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개월이나 숨겼다는 점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넷째, 유출 규모 축소입니다. 처음에는 4,500개 계정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3,300만 개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미국 증권거래법 룰 10B-5, 즉 허위기망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회사인데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스입니다.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에 중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모리선 비.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어 뱅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례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도 미국 증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쿠팡이 비록 한국 기업이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도 미국 법원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글로벌 투자 시대의 투자자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추산으로는 약 3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고 최종 손해액은 감정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돈을 받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금전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쿠팡의 내부 통제와 사이버 보안 체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쿠팡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송은 쿠팡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공시 의무의 중요성, 그리고 투자자와의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투명성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의 부족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공개하고 대응했다면 상황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5개월이나 숨긴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신을 낳았습니다. 기업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지만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정보 보안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금융자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3,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재난 수준입니다. 기업들은 보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시 의무의 중요성입니다. 상장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가 아니라 투자자들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시장에서의 신뢰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서 권리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투자 전에 기업의 공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리스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쿠팡 주주 집단 소송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어떻게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는지, 왜 법적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어떻게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기업의 투명성, 정보 보안,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쿠팡에 투자하셨다면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항상 기업의 공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명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